그 인테리어 대표님이나 이제 실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좀 뽑아 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예쁘게 해서 3D 도면이랑 가져오긴 하지만 어떠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지 거기에다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브랜드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슈퍼바이저 마케바이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브랜드 컬러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내용을 나눴으면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프랜차이즈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기존의 브랜드가 몇 년간 과정을 거쳐오면서 노후화됐다 보니 이제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브랜드를 좀 더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브랜드 컬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컬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컬러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표를 보시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정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고객이나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각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브랜드 관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사에서는 점포별, 부서별, 통일성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고객에게는 소비자의 인식에 이제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 역량에만 의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은 좀 젊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계신 분이라면 대표가 정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제 그 밑에 임원이나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안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그 특정 담당자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브랜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대표님이나 이제 실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좀 뽑아 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테리어 입장에서 안에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예뻐 보이는 새로운 인테리어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쁘게 해서 3D 도면이랑 가져오긴 하지만 어떠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지 거기에다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브랜드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한 이런 등록된 상표, 마크, 그리고 브랜드 네임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브랜드 정비 단계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브랜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모호해집니다. 모호해지다 보니까 우선 뭔가 예쁘게는 만들어요. 인테리어, 뭐 서비스, 뭐 메뉴. 근데 이제 각 요소가 불균형하게 짜집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짜집기 형태의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전략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죠. 전략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마케팅의 기본적인 방향이 또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의 우선순위 설정이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마케팅을 하는 행위들이 일반화돼서 다른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만 하게 되고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게 장점인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예를 들면 이때는 A가 중요하고 저 때는 B가 중요하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C가 중요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고 브랜드를 알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좀 저급한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급한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이제 기획 부분부터 명확하게 짚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있었던 브랜드 중에 이제 어느 한 브랜드가 이제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채색이라 하면 색조가 없는 색, 보통 이제 하얀색과 검은색이라 하죠. 이 무채색으로 거의 한 3년 정도 브랜드를 운영했는데, 물론 운이 좋아서 시기적으로 잘 뭔가 맞아떨어져서 브랜드가 성장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뜯어보다 보니까 이 무채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가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유채색을 언급하면서 우리 브랜드만의 색을 가져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내부에서 결국에는 유채색 버전의 일단 브랜드로 여러 가지 탈바꿈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랜딩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길래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막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일단 뭐 개인 장사로 하고 있다가 프랜차이즈로 넘어가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여기서 많이 막히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아, 이제 우리만의 브랜드를 좀 기획해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거는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마법의 비율 70대 25대 5, 이제 기본, 보조, 주제 색상 5%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건데 실제로는 이제 5%의 비율로만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컬러로 소비자에게 다가갈지 이제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랜딩을 하거나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이러한 비율을 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브랜드 컬러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식업종 기업들의 브랜드 컬러 포지셔닝이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참고 자료로 이제 보여주셨던 자료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브랜드 컬러를 이렇게 좀 보시면 빨간색이나 노란색, 주황색 이러한 색상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여질 거예요. 왜 이런 색상들을 많이 썼을까요? 확실히 눈에 많이 띄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들이 많이 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외에 검은색, 갈색 이러한 쪽으로 이제 컬러 포지션을 잡은 브랜드들도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확실히 컬러가 있는 쪽에 좀 더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러면 무조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을 써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자가 혹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안에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나 잘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브랜드 컬러를 이제 정하고 포지션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외식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카페 브랜드를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가 커피 중에 이제 잘 나갔던 메가커피나 이제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쓰고 있죠.
그리고 좀 대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썸, 할리스, 공차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빨간색 컬러를 쓰고 있고, 스타벅스는 많이 아시다시피 초록색을 쓰고 있고요. 네,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리브랜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좀 파란색 로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벤티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뭐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색, 그리고 뭐 하삼동 커피나 이제 템퍼스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두운 계열, 뭐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갈색,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브랜드 컬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개인 장사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회사로 좀 넘어가려고 하시거나, 혹은 기존에 어쨌든 작은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 브랜드 컬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포지셔닝을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정의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